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형제난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계자 승인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이르면 내일 우리나라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롯데 형제의 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네, 롯데 집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예.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신격호 총괄회장 부친의 제사가 있었는데 아들, 딸들이 불참을 하면서 예. 후계 구도로 의논이 될 것 같았던 가족회의도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츠코 여사가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니까 예. 두 아들 싸우니까 말릴 것이다. 손가락 어느 하나 물어도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중재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제사 때문에 왔다라고 하지만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신격호 그 총괄회장 만나고 아들도 만났겠죠. 의중을 서로 이야기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나지 않으니까 제사도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출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지금 상황은 어쨌든 엄마가 중재를 못한 상황에서 주총회가 10일 날 예견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하게도 표대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형제의 난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의 난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제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제사도 참여하지 않고 중재도 좀 못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어머니인 하스코 여사는 둘째 아들 손을 조금 들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입장은 유효한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동의를 안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쓰자면 네네. 하츠코 여사가 왜 한국에 왔는가 보이기에는 88살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제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첫 번째 엄마의 입장으로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예견해 보면 이제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 정확히 알고 싶다. 네네네. 어쩌면 이거는 신동빈 회장의 메신저 역할로 온 거 아니냐. 먼저 와서 알아보고 네네.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국이라면은 아무리 그래도 작은 아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를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신격호 회장이라고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네. 건강이 걱정되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충분히 충격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건강 걱정돼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마쿠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하츠코 여사는 광윤사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대주주로서도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목적하에 왔는데 그 뜻이 전혀 이렇게 통용되지 않았다, 설득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중간에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건강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격호 회장이 좀 고령이시잖아요. 예. 90이 넘은 나이인데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쟁점입니다. 그런데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동생이죠. 예. 일단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건강 문제를 일축했고 신동주 전 회장을 애초에 부회장으로 그 후계자로 점 찍어놨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체 구도가 원래는 신동빈 대결 구도에서 예, 신동빈 그리고 이제 그 일가 친척들과의 대결 구도가 되다가 결국 민낯이 드러났죠. 아버지 아들들의 대결 구도예요. 예. 이 상황이 명백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신동주라든지 신선호라든지가 붙은 상황인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언론사 통해 가지고 육성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정정하세요. 예. 그런데 목소리가 정정하시다고 해서 판단력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뛰어넘어서 법적 절차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당연히 지금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해 보이고 판단력도 올바로 보이지만 문제는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손가락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그 질서를 선호하는 신선호 씨라든지 뭐 이렇게 신격호 총괄회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과 이제는 그거 아니다. 5, 60년대 마인드가 필요 없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신동빈 쪽으로 이 둘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중재를 하치고 엄마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고. 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나갔지만 그만두게 했잖아. 그 예. 녹취와 함께 문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쵸. 그 문서는 장남을 후계자로 승인했다. 뭐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은 없다면서요? 네, 문서가 이제 그 세 개인가 나왔죠. 네네. 지난달 17일 날 작성된 임명장이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은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직위 해제한다. 라는 것과 예. 또 신동주 전 부회장 등 4명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덧붙여서 육성까지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이면은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뭐 아이들끼리 골목 싸움을 할 때 막 허세를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상대방보다 약하니까 허세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꼭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하는 게 네네. 많거든요. 예. 대부체제로 오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총괄, 창업자 또는 총괄 회장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임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 되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건 법조계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재계 5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경제가 전 세계 10위, 뭐 11위, 12위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재계 5위에 있는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정식적인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손가락 해임이라는 건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거 효력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서로 나온 것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 신동주 전 회장 측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예. 그렇다면 여론몰이라고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 예. 아이들 싸움 때 먼저 탁탁탁 때려가지고 예. 코피 터지면 먼저 왕 울지 않습니까?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정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롯데에서 신격호 회장의 권위라는 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등에 업고 내가 적법하다. 내가 그 승계권이 있다라고 먼저 보이면은 상대방을 지지하는 주주들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없을지라도 주주들에게 확실한 뜻을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제사도 있었고 롯데가 가족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었는데 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 측은 일본에 머물렀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귀국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 신동빈 회장이 오지 않았을까? 할아버지 재산인데 오지도 않고 네. 더군다나 롯데그룹의 회장이 이 집안의 중대한 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엄마까지 온 상태인데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게 한국 기업 문화와 일본 기업 문화가 충돌되는 지점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은행입니다. 은행 찾아가서 기업 내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 오지 않고 뭐 했을까요? 저는 딱 생각할 때 은행 찾아갔다. 회사 내부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논의했고 그다음 주주들 만났을 거다. 대주주들 만나고 자신의 상태에 설명하고 충분히 여기에 다음 벌어질 수순에 대해서 대비하고 내일 귀국하는 거 아니야. 내일 귀국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와봐야 아는데
만약에 내일 귀국한다라면 일정 정도 롯데홀딩스에 대한 주주총회를 위한 대비를 다 하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형제난이 아니라 이제 뭐 부자의 난까지 예. 갔다. 전체적으로 이 롯데가라는 이미지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 나온 인터뷰도 일본어로 했고 예. 뭐 계속해서 일본어로 그 서로 대화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약간 시민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인식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좀 확실시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이제 그 집안 내부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더군다나 롯데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은 했습니다만 그 친모인 시게미치 하치코 씨가 일본 외무상을 지낸 시게미치 마모루의 친인척 관계다. 이런 얘기가 SNS를 통해서 막 전범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이 떠돌아다니고 뭐 물론 롯데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개연성 있다 막 계속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타격 입었죠. 더군다나 지금 KBS라는 공영방송을 예. 통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랄까 굉장히 낯설죠. 그러면 이게 롯데가 그게 한국 기업이야? 일본 기업이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기업인 채 하는 거네. 한국에서 돈 다 벌어가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타격은 안 하느니 못하다. 인터뷰 안 하느니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따로 있죠. 왜?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내려왔던 롯데 기업의 전반적인 관행이라든지 구조가 싹 바뀐다. 예. 바뀌죠. 확 바뀐다. 그러니까 완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바뀐다는 모습만 보여도 사람들의 인식은 바뀔 수가 있죠. 예. 네. 그나저나 그 지배구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광윤사라는 포장재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게 롯데라는 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일단 지분 구조가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베일에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 광윤사는 어떤 기업이고 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마다 들리는 정보마다 다 다릅니다. 네. 광윤사의 지분이라든지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윤사는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주 큰아들, 신동민 작은아들, 그리고 엄마, 하치코 여사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네. 있고요. 그것이 현재 일본의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홀딩스의 대주주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96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직원 3명밖에 없대요. 큰 회사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롯데홀딩스를 거의 대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롯데홀딩스는 한국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 롯데를 또 이제 지배하고 있는 네. 줄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 지배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롯데그룹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계 5위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 사실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황제 경영, 밀실 경영, 독단적인 경영으로 해서 이게 지분이 드러나지도 않고 네.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요.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국가와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낱낱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양측 그러니까 신동주, 신동민 모두 다 50%씩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했다. 네. 더군다나 또 거기에 시게미치 하치코 여사의 지분도 있을 텐데 다 우리 편이다. 다 이야기하고 있고 예. 더 나가서 주주총회가 열릴 그 롯데홀딩스의 지분도 각각 우리가 50%씩 갖고 있다. 서로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이제 주주총회가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롯데라는 회사가 예. 지금 임직원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23만 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로지 몇 %밖에 되지 않는 그 일가 그 롯데그룹의 그 몇몇 일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네.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을 수도 없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윤사가 문제가 아니고 네. 롯데홀딩스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83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해야 투자자들 피해 끼치지 네네. 않거든요. 롯데 일가에서는 롯데는 그 신격호 총괄 회장 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있고 작은 주주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롯데그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한 지분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윤사 이야기 나오고 네네. 롯데홀딩스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부터 지분 L투자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모르잖아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2015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그 광윤사도 그렇고 일본 롯데홀딩스도 일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장이 안 되면 지분 구조를 공시할 필요가 또 없다고 없죠. 하더라고요.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상법 체계가 달라요. 한국은 상장하게 된다고 상장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정확한 이게 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상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대기업 집단 중에 순환출자 고리로 모두 몇 개는 416개예요. 와. 작년에 417개였습니다. 네네. 한 개 줄였어요. 그 사이에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제2롯데월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예. 못 줄인 거고 416개의 출자 고리로 서로 계열사끼리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엉망인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 터질 거에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인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대립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도 이 모든 논란이 결국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주주들의 마음 누가 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주주총회? 얘기를 들리는 거는 지금 신동주, 그러니까 형편에 섰던 신영자 누나, 배다른 누나요. 신영자 씨와 그리고 그 롯데 오촌 조카죠.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부산주식무대행 이 분이 공식적으로 우린 중립이다. 신영자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거는 신동주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 것 뿐이다. 중립이다 하면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주주총회 준비하고 신동빈 회장이 귀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또 신동주 그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주주총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딪혀서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해임하고 손가락으로 임명하는 예. 이거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주총회에서 결정 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열려봐야 알지만 지금 얘기는 10일 날 개최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산이 무려 83조, 재계 서열 5위, 국내 23만 명. 불투명해서 벌어진 이 진흙탕 싸움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투명화될 것이고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고 주주들의 마음은요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삼성과 엘리엇이 싸울 때 엘리엇의 공은 뭐냐면 삼성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주주 친화 경영으로 돌렸다. 네. 이 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었던 정근대적인 황제 경영, 밀시 경영, 독단 경영이 그룹 전체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한다면은 롯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처우 좋지 않다 이런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롯데의 비전, 발전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이는 측이 이겨야 되고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부자의 난, 형제의 난으로 재벌과 낯뜨거운 민낯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떤 투명 경영으로 가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